팔을 아래로 떨어질 거고요. 저 그대로 제 몸 앞에다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몸의 중심에다가. 그러면 빵 던지면 다시 저한테 옵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제가 얘를 휘두르지 않아도 원심력에 의해서 이 힘이 써지고 다시 저한테 돌아와야 몸의 밸런스가 안 깨집니다. 근데 이런 축들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몸이 좋으신 분들도 그 힘을 다 못 쓰십니다. 그래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세요. 제가 한번 발을 굴러서 한번 쳐볼까요? 똑같이 7번 아이언이고요. 어차피 이게 막 제가 네, 안녕하십니까. 우당탕 맨날골프 에이터입니다. 모든 운동은 몸의 밸런스가 좋아야, 몸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스윙을 하셔야 몸에 부상 없이 힘을 100% 발휘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 도구들을 왜 가져왔냐면 실제로 사회인 야구 때 쓰는 나무 배트인데 이 몸에 상체에 꼬임을 만들 때 이런 로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실제로 타자의 손목의 움직임이 골프의 손목의 움직임이랑 똑같습니다. 하지만 하체의 움직임은 투수랑 똑같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. 이 공으로는 몸의 밸런스에 대해서, 내가 스윙을 했을 때 몸의 밸런스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는지 결과로 나옵니다. 이 공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. 그래서 오늘 그거를 보여드릴 건데, 이 원심력에 의해서 되게 편하게 내가 클럽을 던진 거를 내가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. 그래야 몸의 밸런스, 축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무거운 클럽을 유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, 농구 선수들 드리블 하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이 공이 떨어지는, 제가 공을 지면으로 던졌을 때 다 제 몸 중심에다 던집니다. 제 중심은 여기에요. 제 몸의 중심은 여기입니다. 그럼 저는 드리블 할 때 여기다 튀겨야 제 왼손으로 똑같이 갑니다. 이 궤도를 유지한 상태에서. 팔을 아래로 떨어질 거고요. 저 그대로 제 몸 앞에다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몸의 중심에다가. 그러면 빵 던지면 다시 저한테 옵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제가 얘를 휘두르지 않아도 원심력에 의해서 이 힘이 써지고 다시 저한테 돌아와야 몸의 밸런스가 안 깨집니다. 스윙의 궤도를 보면 최저점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 몸의 중심에다가, 이 몸의 가운데 있는 이 중심에다가 공을 힘을 쓸 줄 알아야 다시 궤도 안에서 팔이 찌그러지지 않고 되게 궤도가 이쁘게 스윙이 던져지는 거죠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힘을 빵 쓰면 다시 저한테 옵니다. 던지죠? 그럼 전 이걸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제가 얘를 밑에다가 안 던지고 이 방향 아래쪽에다 안 던지고 공이 있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공이 저 멀리 있잖아요. 그럼 거기다가 힘을 써버리시면 얘는 저한테 다시 안 돌아옵니다. 그러면서 몸의 밸런스가 깨지시는 거거든요. 그렇게 밸런스가 깨지시다 보면은 강한 스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헤드가 이 원의 궤도를 벗어나서 이 축이 동그란 이 무한의 궤도 안에서 계속 회전이 되면은 되게 원활하게 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이 궤도를 벗어나고 직선에 가깝게, 공에 가깝게 이 궤도가, 동그란 궤도가 찌그러지게 되면은 당연히 그 전환이 되는, 그럼 거기가 되게 가팔라집니다. 그러면서 부상이 오시는 거거든요. 팔의 간격이 유지가 잘 돼야 스윙이 편해집니다. 그리고 힘을 안 쓰셔도 그 헤드의 무게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지고요. 그 헤드에다가 제 몸의 꼬임만 조금 더 플러스를 시키시면 제가 휘두르지 않아도 엄청나게 빨리 튀어나가집니다.
그럼 그 리듬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쭉쭉 던져주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밸런스가 좋아야 제 몸의 힘을 최대한 많이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축들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몸이 좋으신 분들도 그 힘을 다 못 쓰십니다. 그래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세요. 거리를 내시든 방향성, 내가 이 클럽을 휘둘렀을 때 내 몸의 축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, 머리가 움직이시잖아요? 그럼 밸런스가 깨진 거잖아요. 근데 이 머리만 고정시켜놓고 몸의 밸런스가 다 깨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하체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으셔야 돼요. 그리고 몸을 다 빼고 이 팔의 힘으로만 딱 나눴을 때는요, 팔은요 당기는 힘이 강합니다. 근데 바디스윙, 몸의 힘을 쓰시려고 하잖아요. 그러면 팔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몸으로 움직여야 이 힘이 써집니다. 그래서 저는 뻗는 힘을 쓴다고 말씀을 드리는데, 이 뻗는 힘이 무슨 예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냐면, 엄청나게 무거운 문이 있습니다. 대부분 이거 어떻게 열고 나가시죠? 혹시 팔로 당겨서 이 무거운 문을 당겨서 가실까요? 아니요. 밀고 나가십니다. 그러면 내 체중을 실어서 그대로 체중을 쓸 수가 있는 거고, 당기는 힘은요, 이 부분에 팔의 힘만 쓰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제가 던진다고 하는 이 스윙의 메커니즘, 직선으로 다니는 이 팔의 라인 스윙의 이 메커니즘에다가 제가 뻗는 힘만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클럽을 던집니다. 저한테 오죠? 저한테 오는 힘을 그냥 이용해서, 저는 그냥 그 힘을 이용해서 밑에다가 던지는 겁니다. 그럼 다시 올라오잖아요. 그럼 제가 이걸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축이 너무 급하게 오면서 축이 깨지겠죠. 구심력이 깨지겠죠. 그러면 저는 그대로 뻗고 있습니다. 어차피 던진 힘에 의해서 튀어오르니까요. 그러면 튀어오르는 거 그냥 그대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. 그 누른 힘으로 브레이킹도 걸리고 피니시도 잡히셔야 됩니다. 그래야 몸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지시거든요. 드리블을 하듯이 이렇게 공을 던졌잖아요. 툭툭 항상 던지는 지점은 요 지점입니다. 그럼 제가 얘를 똑같이, 얘를 안 잡아도 스윙이 가능하거든요. 똑같이 뻗는 힘, 두, 두, 두. 자, 이거 지금 엄지 안 잡고 그냥 그대로 손바닥 이 축에 받쳐 놓는 거예요. 이 손에 받쳐 놓으셔야 됩니다. 그 상태에서 둥, 둥, 둥. 백스윙도 얘 안 잡으셔도 돼요. 어차피 공 하듯이 아까 튀어오르는 힘을 누르고 있는 거라 저는 얘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. 잡지 않아요. 그냥 그대로 이 궤도, 동그란 궤도 그대로 유지. 이거 안 잡아도 어차피 이 몸의 축은 가만히 있게 되거든요. 이러면서 몸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지세요. 그래서 제가 레슨을 해드리면서도 이 한 손 스윙을 굉장히 많이 연습하라고 말씀을 드려요. 왼손, 오른손 똑같거든요. 왼손, 오른손 똑같이 이 스윙 쭉 팔 펴려 놓습니다. 절대 팔 구부리시면 안 돼요. 그럼 이렇게 헤드가 튀어오르잖아요. 그럼 저는 힘을 여기다 쓴 건데 헤드가 던져짐으로 인해서 팔이 끌려 올라간 겁니다. 똑같이 백스윙도 똑같이 빵, 빵. 이 느낌을 알고 계셔야 클럽을 던지시는 게 굉장히 쉬워지세요. 왼손도 똑같습니다. 왼손도 이대로 이거 왼손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. 오른손으로 그 던지는 느낌을 못 받으셔서 그렇지. 이렇게 이 누르는 축, 뻗는 힘을 사용하시면 손이랑 이 몸이 간격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은 더 많이 쓰실 수 있거든요. 되게 힘을 많이 몸으로, 여기가 뻗어져 있어야 몸으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. 몸의 하체 회전이나 몸통의 회전으로 이 클럽을 끌고 내려올 수도 있고요. 눌러버릴 수도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이 팔이 가까워지시는 순간 힘은 쓸 수가 없습니다. 원 안에 있는 힘을 유지하시려면 이 간격이 항상 뻗어져 있는 상태로 스윙을 하셔야 이 원심력, 헤드의 이 원심력이 더 빨라지고 이게 되게 일정해집니다. 그 축을 유지한 상태에서, 그 상체 그 축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체의 이 다운 동작으로, 그 발 구르는 동작만으로도 엄청난 이 회전 속도가 나온다는 거죠. 대신 상체가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, 제가 드라이버를 친다고 공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왼쪽에 놓으시잖아요. 근데 제 최하점은 여기거든요. 그러면 여기를 항상, 저는 아이언이랑 드라이버랑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최저점은 항상 똑같습니다.
최저점을 지난 다음에 올라오면서 맞아야 어퍼블러가 되잖아요. 그럼 거기다 힘을 주셔야 되거든요. 이 최저점, 제 스윙의 최저점에다가 힘을 쓰셔야 그 힘으로 인해서 위로 튀어 올라오는 힘이 더 강해지시는데 자꾸 바로 가시는 거예요. 이걸 치시려고. 그래서 저는 절대 체중 이동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. 그 먼저 하는 동작 때문에 이 오른팔에 있는 축이나 이 궤도가 찌그러집니다. 이 궤도를 되게 잘 유지하시면은 오히려 힘을 안 들이고도 힘이 엄청 쌓입니다. 이 축이 깨지는 순간 당연히 이 밸런스는 깨지면서 몸에 부상이 오실 수도 있는 거죠. 저한테 오시는 분들, 구력이 오래되신 분들 보면은 공을 잘 때리시다가 축이 한번 딱 깨져요. 밸런스가 한번 딱 깨져요. 그 다음에 갑자기 거리가 안 나요. 이게 내 힘이 줄었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. 축이 깨지니까 힘이 모이는 힘도 안 나고 축이 깨져버리니까 힘을 이 팔의 힘으로만, 이 클럽을 들고 있는 팔의 힘으로밖에 못 쓰시는 거죠. 그래서 드라이버랑 제가 아이언이랑 똑같이 친다고 하는 것도 항상 제 최저점에다 던져 항상 똑같이 던집니다. 그 최저점을 지났다가 올라오면서 맞는 게 드라이버잖아요. 티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티 위에다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제 최저점, 똑같이 아이언처럼 최저점에다가 힘을 똑같이 던져놓고 눌러놓으면 튀어 오르거든요. 아까처럼 던져놓으면 밑에 힘이 발휘된 다음에 튀어 오르잖아요. 그럼 그 튀어 오르는 힘에 의해서 공이 맞아야지 제가 성급하게 앞으로 가서 공을 때리시면 안 됩니다. 저는 드라이버를 칠 때도 공을 보는 게 아니라요. 제가 때리는 그 최저점을 바라보고 칩니다. 7번 아이언인데 똑같이 그냥 툭 쳐볼까요? 어프로치 하듯이. 대신 헤드의 아크를 최대한 크게 유지해 놓고 툭 쳐보겠습니다. 그냥 어프로치 하듯이. 이 아크를 이용해서 치시면은 헤드의 원심력이나 이런 아크를 이용해서 치시면은 훨씬 더 힘을 안 쓰고도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. 그럼 여기다가 리듬만 조금 집어넣어서 하체 구르는 동작만 살짝 집어넣어도요. 똑같이 그냥 편하게 세게 안 쳐도 되고요. 원심력, 헤드의 아크, 그 다음에 이 구심력, 밀어내는 힘 이것만 잘 이용하셔도 툭툭 그냥 이렇게 쳐도 거리는 다 나갑니다. 그러니까 저희는 이 헤드의 무게를 이용해서 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인 거잖아요. 몸을 쓰시면은 궤도나 이런 게 밸런스가 좋으실 때는 상관없지만 이 밸런스를 놓쳐버린 상태에서 이거를 팔로 휘두르시니까 부상이 오시는 거잖아요. 그러면 얘만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다 생각하시고 그냥 가볍게 팔의 간격 당기지만 않으시면 돼요. 밀어내는 힘만 알고 계시면 그냥 지금은 뭐 하체나 팔의 힘을 더 많이 쓴 것도 아니고요. 그냥 원심력으로만 이렇게 원심력으로만 툭툭 쳤습니다. 이 원심력에다가 그냥 꼬임만 살짝 오른팔의 외회전과 하체의 이 누르는 지면 발력을 이용해서 꼬임을 만들어서 한번 툭툭 쳐보겠습니다. 절대 팔을 당겨서 치시면 이 힘이 안 느껴지십니다. 지금 진짜 살짝만 툭툭 치는 느낌으로 그냥 쳤거든요. 그래도 거리 많이 나갑니다. 일부러,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요 정도 리듬이 제가 필드에서 치는 리듬입니다. 뭐, 막 세게도 안 치고요. 보통 라이가 안 좋잖아요. 밸런스. 그러니까는 이 밸런스가 중요한 이유도 지면에 따라서 이 밸런스를 잡으실 줄 알아야 공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. 원래 오르막 있을 때 공이 앞으로 가잖아요. 제가 이 경사에 맞춰서 어깨를 기울이기 때문에 내 최저점이 여기 있다가 몸이 기울면서 이렇게 가진 거예요. 그러니까 공이 경사지에서 높이 앞쪽에 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공을 던지는 이 지점이 중요하신 거예요. 항상. 이 몸의 밸런스를 찾는 연습을 먼저 하시면은 필드에서 그걸 응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쉬우세요. 이렇게 평평한 데서 항상 공 치시는 거 아니잖아요. 그냥 진짜 제가 필드에서 치는 느낌이 이렇게 쳐요. 요즘에는 7번도 170까지 안 나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.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제 짧은 채들의 이 거리 갭 차이가 너무 커져서
지금 7번으로는 한 160 정도만 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내가 스윙하는 이 원심력의 최저점에다가 힘을 쓴다 생각하시고 제 몸 안에다가만 쓰시는 거죠. 내 몸 안에다가만. 막 이렇게 옆으로 힘을 쓰시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공을 앞으로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자꾸 이 힘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시는 거예요. 힘을 밑에다 쓰고 저한테 다시 와야 됩니다. 그래야 몸의 밸런스가 좋아지세요. 그런 몸의 밸런스가 좋아지시면서 그 축이 딱 한번 느껴지잖아요. 그러면 스윙이 굉장히 빨라집니다. 그때부터. 왜냐면 몸에 무리 가는 곳이 없거든요. 그러면 더 자연스럽게 힘을 써서 풀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. 항상 저는 얘를 내 몸 안에다가 넣고 스윙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거리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아크, 내가 헤드의 궤도가 가파르거나 급격하게 뭔가의 변화가 안 생기고 자연스럽게 원에 의해서 전환이 되시기 시작하면은 힘을 안 쓰셔도 힘이 발생이 됩니다. 무슨 아연이든 똑같습니다. 이 몸의 중심 잡아놓고 그대로. 요즘에 제가 한 달 정도 연습을 하고 나서 이런 밸런스 연습을 하고 나서는 강하게 안 치거든요. 하체도 많이 안 쓰고. 그러니까 리듬을 만드는 정도의 구르는 동작. 그 동작만 하지 엄청 많이 안 씁니다. 근데 예전처럼 만약에 제가 쓴다 그러면 이 코어의 부담도 커져요. 왜냐면 헤드에 꼬이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. 몸통에 외회전이 많아지잖아요. 제가 한번 발을 굴러서 한번 쳐볼까요? 똑같이 7번 아이언이고요. 어차피 이게 막 제가 막 이렇게 손을 써서 막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발만 구른 겁니다. 똑같이 이 팔의 궤도는 이 간격은 똑같이 유지를 하고 발만 구른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클럽이 터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왜냐면 손을 따로 쓰진 않으니까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거리를 줄이려고, 아이언 거리를 조금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하프스윙입니다. 하프스윙보다 조금 더 작게 160 정도만 딱 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게 정확도가 확실히 연습을 많이 안 했던 스윙이라 이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. 리듬이 이 정도만 딱 치고 싶은데 이게 방향성이 살짝 비껴나갑니다. 그래서 한 이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좀 치려고 하고요. 그러니까 이 일정한 이렇게 힘을 안 들이고 편하게 몸의 밸런스가 잘 유지된 상태에서 공을 때리시려면 이 헤드의 궤도가 동그랗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뒤로 던지는 이 힘들이 동그라면 동그랄수록 훨씬 더 쉬워집니다. 그리고 제가 힘을 쓰는 곳은 항상 이 몸 가운데. 드라이브도 똑같습니다. 여기에 힘이 써져야 티에 오르면서 공이 맞죠. 티에 올라가 있는 공이 이 뒤쪽에 힘이 내 몸의 중심 가운데다가 힘을 쓰실 줄 알아야 힘을 쓰고 나서 이게 빵 똑같이 헤드가 티에 올라가거든요. 그러면서 공이 맞는 건데 자꾸 여기까지 이 오른쪽에 있던 체중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왼쪽으로 확 와버리세요. 체중 이동이 너무 빨라서. 그러면 궤도도 찌그러지고요. 팔을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헤드의 궤도에 의해서 헤드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시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. 컨트롤하기도. 조금만 컨트롤하셔도 되게 방향 조절하시기도 되게 쉬워요. 근데 이 궤도를 찌그러뜨리시면 손을 쓰려고 해도 못 쓰십니다. 그냥 열려서 맞으시죠. 이 헤드의 궤도에 의한 동그란 원을 제가 이해를 못했을 때는 이 헤드를 되게 휘두르기 어려웠거든요. 근데 이거를 손을 안 쓰면서부터 되게 느끼기가 쉬웠습니다. 손을 일부러 제가 쓰잖아요. 안 느껴집니다. 오늘은 이렇게 몸의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이 밸런스가 먼저 잡혀야 스윙을 교정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이렇게 힘을 쓰는 것도 몸에 무리 없이 편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요. 이 몸 안에다가 힘을 쓰는 이렇게 힘 쓰는 저 타이밍 저런 공 가지고 공 튀겨보시면 아실 거예요. 내가 힘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. 그래서 그런 몸의 밸런스를 잡는 연습들을 먼저 해보시면은 이 원심력도 느끼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편하게 조금 더 내가 힘을 써야 될 때 쓸 수도 있고 이 컨트롤이 좀 더 쉬워지니까 몸에 무리도 안 가실 겁니다.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
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